자, 이런 일들이 계속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벌어지다 보니까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다. 또 너무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잖아요. 뭐 강남역, 서현역, 뭐 고속터미널 이런 데 막 살인 예고글 이 폭주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만 수상해도 동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또 어제 이런 소동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하철 9호선에서 이제 벌어진 대피 소동입니다. 흉기 소지한 승객이 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신고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지금 뭐 사진만 보면 뭔가 벌어진 상황 같아요. 네, 현장이 너무 어지럽고 네. 일단 막 도망을 아마 갔던 것 같은데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슨 도망치다가 예, 신발이 막 벗겨진 예, 거죠. 신발도 벗어두고 소지품도 막 두고 지하철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좀 어지러운 현장 모습입니다. 네. 그 당시에 사진도 있지만 영상도 있어서 영상도 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네, 어떤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요. 뭐 오마이갓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 BTS 멤버 슈가의 콘서트가 있었고 이제 그걸 끝나고 집에 가던 팬들이 이 슈가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보고 이제 타투를 공개한 장면을 보고 이제 깍 하고 이제 오마이갓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옆 칸의 승객들이 놀라서 대피를 하는 그러니까 그 역에 정차를 하니까 막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옆칸에서 소리 나면 뭐야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게 신고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좀 혼잡했던 상황 같은데요. 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지 하고 네. 그쪽을 이제 바라봤을 텐데 네. 저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 상황들이 이제 닥치면서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자극이 되는 무엇인가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되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네. 그때는 자신의 기존의 지식을 갖고 혹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맨날 보는 게 이런 예고글, 지하철에서의 뭐 살인 예고글이나 이런 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즉각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파악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을 보여줍니다. 딱 봤을 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야 뭐야 하면서 주변도 둘러보고 아 옆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대 상황 파악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정황을 살필 겨를이 없이 워낙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비명이라는 것이 되게 좋아서 이제 지르는 느낌. 약간 불분명하게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자극들이 오히려 되게 부정적인 그 해석이 영향, 되는 해석이 거죠. 돼서 네. 그런 행동들을 유발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하니까 신고부터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뭐라고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하지만 공권력의 대응까지 지나치게 좀 과잉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들 주말에 이 뉴스 보셨을 텐데 그 지난 토요일 밤에 경기 의정부에서 흉기 난동범으로 오인을 받은 한 중학생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천에서 운동하던 10대 중학생을 흉기 소지자로 착각을 했던 건데 학생이 좀 다쳐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피해 학생의 아버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을 네. 올린 학생 아버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당시 경찰이 아드님을 진압했을 때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네네. 경찰의 아드님이 쫓기게 된 건가요?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매일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네. 그날도 저녁 9시 25분경에 저희 아파트 옆 공원을 지나면 축구장이 있고 그 축구장을 지나서 부용촌에서 러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난 9시 50분경에 경찰에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바람막 입은 남자가 칼을 들었다라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 예, 예.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축구장에 있었던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강력계 사복 경찰들이 CCTV나 신고 전화 음성 확인 없이 그냥 그 바지 회색 바지와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들을 주변을 수색을 했고 네. 저희 아들은 부용촌에서 러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문도 모르고 사복 경찰 2명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네. 사복 경찰들은 네, 말씀하시죠. 사복경찰들은 옷차림만 보고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아이에게 손짓으로 이리 와라라고 소리를 쳤고 아들은 요즘에 칼부림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뒷걸음질로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아, 예.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도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요. 네. 아이는 무서워서 그 사복 경찰들 반대 방향으로 뛴 겁니다. 그 넘어진 아드님이 이제 인상 차이가 비슷해서 경찰이 쫓았고 이제 신분을 네. 밝히지 않고 이제 수갑을 채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보통 이렇게 체포를 한다고 하면 미란다 원칙을 뭐 제시를 하거나 네. 경찰 신분을 밝히는데 경찰 신분을 밝힌 시점은 언제라고 하던가요? 아이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 경찰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갑까지 다 채워진 이후에 경찰인 걸 알렸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아드님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치료를 받고 있나요? 현재 신체를 봤을 때는 두피나 등, 팔다리가 다 까지고 찰과상이 심합니다. 네. 현재 진물이 나서 2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것보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정신과 진료가 가장 절실해서 오늘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 아이가 만 14세라고 해서 이 병원에서 말고 청소년 정신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병원을 옮겨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래, 부모 네. 입장에서 아이의 신체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정신적인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장 걱정이고 네. 체포돼 연행된 곳이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가는 등하굣길입니다. 네. 어른인 저도 제가 겪었다면 충격이 너무 커서 네.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죠. 네. 좀 정말 부모로서 가슴이 아픈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그 기사를 보니까 뭐 댓글 같은 곳에 왜 죄가 없으면 왜 도망을 쳤느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런 반응 때문에 좀 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으신데요.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해서 제가 방송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건데 네. 저희 아이는 중3이지만 어려서부터 현충원에 묻히는 게 꿈인 아이입니다. 네. 육사를 가기 위해서 그날도 체력을 만들려고 러닝을 뛴 거고요. 취미 또한 자전거를 타고 현충원을 가고 생일 선물로는 대전 현충원 가는 왕복 기차표를 저한테 부탁을 하는 아이입니다. 예. 아이 방에는 독립유공자가 그려져 있는 달력이 방에 걸려 있을 정도로 책임감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한 그런 아이인데 네. 사실은 다 부모들 마음은 같겠지만 저한테는 그 아이가 조금은 특별한 아이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어른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주고 네. 사과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부모로서 정말 미안하죠.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이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압했던 사복 경찰들과 그 팀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분들의 잘못한 경위에 대한 적법한 처벌만 받는다면 네. 아이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심 어린 사과는 없습니다. 그 체포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에게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하신 거죠? 네, 경찰들은 매뉴얼처럼 자기네들에게 책임이 지어질까 봐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아마 후속 보도를 이어갈 텐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향후 법적 절차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위해서 사과를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처럼 죄 없는 피해자가 이 어린 학생들이 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게 되면 또 그것도 뉴스에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 가져줘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는 제가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피해 중학생의 아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두 분도 굉장히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경찰이 오인해서 이제 그냥 피해자도 아니고 이제 피해 학생, 만 14세 이하 학생이 다쳤는데
이 해당 경찰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이 처벌까지도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땐 처벌보다는 일단 이거는 경찰이 아. 체포에 투입됐던 경찰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처벌은 실제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던 상황이거든요. 저 안타까운 피해 중학생은 네. 내가 저 어떤 칼부림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성폭행 네.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도망을 간 거고 네. 경찰은 저 신고된 흉기 소지자 아닐까라는 네. 생각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아마 따라가서 진압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경찰 측에서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피해 음. 중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억울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다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안은 사실은 뭐 처벌보다는 이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다른 경찰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이러한 체포라든지 아니면은 불심 검문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결국 검토가 될 거고요. 네. 그게 조금 부적절했다, 과잉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에는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입은 이런 뭐 그 신체적인 손해 있죠. 그리고 네.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입은 어떤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경찰이 책임을 질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 예를 들어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네.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특별 치안활동 선포하면서 흉기 소지 의심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불신 검문하겠다. 네네. 근데 의심자, 그러니까 누가 수상한지 어느 정도가 검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게 정말 현장 경찰의 이제 가장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불신 검문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그런 사람. 또는 뭐 그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하에 딱 불러 세워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뭐 흉기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 있고 그런 그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정말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사실 상황 판단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경찰한테 또 너무 많은 짐을 그렇죠. 지우는 거 사실상 현장 경찰에게 거의 철인과 같은 상황,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것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네. 어쨌든 대상자에게 좀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판단하고 또 불신 검문을 실제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게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불신 검문을 한다는 것이지 이런 법적인 절차나 규정을 다 무시하는 그런 치안 활동을 한다는 예.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 사안의 대표적인 예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오인 신고도 많고 뭐 좀 수상하면 신고 안 할 수 없고 뭐 공포심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국민들 계속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살인 예고 게시 글들인 것 같아요. 뭐 오늘까지 총 59명이 검거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런 글을 왜 자꾸 올리는 겁니까? 어떤 심리예요? 이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의 동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뭐 장난, 재미였다라는 게 이제 네. 많이 나타났고요. 네. 두 번째는 관심 받고 싶어서, 세 번째는 일부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아니면 알코올의 영향이었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장난과 재미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결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에 뭔가 답을 달아준다던가 아니면 예. 조회수를 높여주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거를 수사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렇죠. 일반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반응 보여주면 안 된다.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무관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 상황을 경찰한테 신고는 하되 네. 그 글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네.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공권력의 투입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 경찰 인력은 여기에 막 배치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런 권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게시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하기보다는 네. 조용하게 신고하고 아. 대응을 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검거, 대처를 한 이후에 이 언론에서는 그런 대처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제 보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이 게시글의 디테일한 내용이나 그 몇 개, 몇 회 이런 식으로 너무 그걸 과잉 보도하다 보니까 네. 이걸 본 사람들이 나도 해도 되는구나. 아. 다들 이렇게 장난으로 하네. 라고 해서 그런 행동들을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10대, 20대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요새 10대, 20대가 뭐 내가 제일 힘들다 뭐 이래서 벌어지는 세대 범죄인 건지 아니면 뭐 10대, 20대들이 이런 아까 언급하셨던 뭐 장난, 관심 이런 거에 좀 더 자극에 민감해서인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살인 예고를 일종의 유행 또는 예. 놀이로 소비하는 이들의 어떤 그 인터넷상의 어떤 문화인 거죠. 근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살인 예고가 놀이까지 확산이 됐는지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요. 장난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검거된 사람들의 가장 변명이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이 살인 예고라든지 이런 글의 어떤 그 심각성이나 어떤 살인 예고의 어떤 중대함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 못한 네. 그냥 단순한 어떤 유행, 놀이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화가 지금 유행이 된 건지. 관심을 끄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 뭐 청소년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네. 좀 소속감이 없는 집단에 뭔가 이제 기반이 좀 약하거나 아, 불안한 사람들의 네. 경우에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좀 불안정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행이라는 표현, 네. 놀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성을 이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 글을 접하는 피해자들의 입장 혹은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주는 행위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인력을 배치하고 투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심각한 이 피해 행위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분노나 뭐 아니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다들 이런 생각을 하네. 그럼 실제로 나도 행동으로 옮겨가면 되겠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엄격하게 그 강경 대응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확대 재생되지 않도록 네네. 돼야 될 것 같고 그 좀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 적용된 사례가 있었죠. 지난 금요일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흉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 허 씨가 이제 살인 예비죄로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내가 게시글을 올리고 그 흉기 사진을 실제로 찍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갔다면 이건 예비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번에 경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뭐 뉴스 보는 시청자분들, 뭐 청소년들, 뭐 누구든 간에 정말 장난으로 관심 끌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네, 오늘 두 분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계속 자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